있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6.15선언 14선언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 적화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 투쟁하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렇게 선동을 해도 야당은 그 선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당수 한국 국민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6.25 50주년을 맞았으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6.25 노래처럼 이런 일이 다시 오지 않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약하고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갚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이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완용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국가 반역적 행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중대한 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김정일이하고 만났을 때 김대중이는 김정일이한테 완전히 약점 잡힌 상태였어요. 그 전에 평양회담을 매수하기 위해서 현대그룹하고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이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이 그 돈을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아니 간첩두목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국정원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간첩 신고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정원은 간첩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고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지하철에 서붙이는 이런 망국적인 행동을 했어요. 돈 주고 약점 잡힌 김대중 당시 대통령한테 김정일이가 딱 내민 것이 6.15 문서였습니다. 그 6.15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6.15선언 제2항에 있는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적화되게 되죠. 즉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 통일 방안을 김대중 씨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김대중 씨가 그것을 받아들일 법적인 권한이 있었느냐? 없었죠. 우리 헌법은 연방제, 연합제 그런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워낙 기니까 그건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제일 반드시 알아야 될 게 1조, 3조, 4조, 5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 특히 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간단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일 집단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됐냐?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제4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통일을 할 것이냐?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을 쏘지 말고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조, 3조, 4조를 다 한꺼번에 모으면 한 문장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국부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헌법 제5조에 있어요. 국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부는 국토방위, 즉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만 임무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에요.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이나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항상 유지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협조하는 남한의 관역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군대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에 저해가 되고 있는 현실적인 적은 누구냐? 김정일 집단, 그 다음에 김정일의 지령을 받거나 김정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남한의 거대한 친북 좌익 세력들, 이 두 세력을 응징해야 될 최종적인 의무를 헌법은 국군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방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반역적 상황을 국군은 반드시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의 최종적인 임무는 국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어리석어가지고 이 간첩 중에서도 간첩 두목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의 지령을 받으면서 남한을 적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행동권은 우리 국군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이런 고민이 현실화될 수 있고 상당한 부분 현실화될 뻔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2007년에 투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은 법 질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답답하고 어제는 드디어 우리 여기 계시는 최병국 해병대 동지께서 지휘하는 그 국민행동본부의 애국기 통찰이 그 덕수궁 앞에 있는 노무현 분향소를 철거하니까 그 뒤에 비로소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지금 경찰관들이 앉아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니 고궁 앞에 더구나 덕수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관광객들 제일 많이 오는 그 앞에다가 장례식도 끝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그 빈소를 차려놓고 천막 쳐놓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도 구청도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애국단체 회원들이 몰려가가지고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불법 점거자들을 보호를 하면서 애국 시민들을 밀어내는, 경찰이 불법 행동하는 사람하고 애국 행동하는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중립지대에 서가지고 오히려 불법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행동을 경찰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하는 행동단체가 먼저 행동을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따라와가지고 그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현실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